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자체마다 공공 배달 앱 출시에 뛰어들면서 중복 정책 우려가 제기되자 강원도가 시군 배달 앱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17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이미 자체 배달 앱을 출시한 춘천시만 빠진 셈이 됐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초와 정선에서 시범 운영 중인 강원도형 공공배달앱 1단 시켜. 비싼 수수료를 내고 민간 배달앱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도 살리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5월 강릉과 동해, 태백과 삼척에 이어 7월에는 원주와 횡성, 영월까지 운영을 확대합니다. 이후 홍천과 철원, 화천과 양구, 인제 등 8개 군 지역에선 순차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치킨을 하나 10,000원짜리를 시키면 그중에 1,500원이 수수료 등등으로 나갑니다. 그 돈을 면제시켜 드리는 거니까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강원도와 17개 시군이 업무 협약을 맺은 날, 춘천시는 자체 배달앱 불로봄 내 활성화 협약식을 별도로 열었습니다. 강원도 공공배달앱에서 춘천만 빠진 겁니다. 춘천시는 이미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처음으로 공공배달앱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통합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춘천에서 이미 기왕에 해왔기 때문에 그 도시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바람직하고 유용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소상공인들입니다. 강원도 공공배달앱에 춘천시만 빠지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춘천 지역 소상공인들만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내 다른 시군에서 강원 배달앱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춘천을 방문할 경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춘천 소상공인은 불로봄 내에서만 주문할 수 있다 이런 거에서 좀 틀에서 벗어나서 강원도 전체가 시킬 수 있는 그런 앱이. 춘천시가 불로봄내를 구축하는 데 쓴 비용은 1억 5천만 원. 올해는 유지 보수와 홍보 등에 3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10년간 운영할 경우 30억 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자체 간 사전 협의 없이 시작된 공공배달앱. 강원도는 한 발짝 늦게, 춘천시는 한 발짝 빠르게 제각각 추진을 한 탓에 예산 낭비, 중복 정책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영월 서부 아침시장 노점의 법률상 주인은 영월군입니다. 기존 상인에게 수의 계약으로 노점을 임차해줬던 영월군의 오랜 관행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원도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영월군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인데요.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월에서 전병하면 떠오르는 대표 전통시장. 최근 고령의 노점상이 자식에게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월군 소유 공공재산인 만큼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는 강원도의 감사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상인들과 5년 단위로 수의 계약을 해왔던 영월군은 곤혹스럽다는 입장. 경쟁 입찰을 하면 전병이나 부침, 닭강정 노점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시장의 명맥이 끊긴다는 겁니다. 대를 이어 전통을 잇는 시장 고유의 특색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자기 가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소리인데. 영월군은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는 강원도 감사 지적 사항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계약이 만료가 되거나 그 상위법에 있는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다양한 영월 군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다만 시장의 전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 안에 직계 가족에게 노점 운영권을 넘길 경우엔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동해안 신갑평간 초고압 송전선로와 관련해 홍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홍천군도 범군민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는 등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을 놓고 군청과 주민 간 입장차가 뚜렷해 틈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안 신가평간 초고압 송전설로 설치에 반대하는 천막농성장. 홍천군청 앞에 자리 잡은 지 90일이 다가오지만 삼삼오오 모여든 주민들은 자리를 떠날 줄 모릅니다. 한전이 구성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알려진 송전탑 예정부지 주민만 해도 4개 읍면 3,700여 가구에 달하다 보니 반발 수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전의 입지선정위원회 해체와 원점 재논의를 요구한 홍천군도 반대 대책위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호평호 군수가 제12차 입지선정위원회에 참가해 홍천군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도 추진했지만 반대 대책위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입선이 무사 해산이라는 거는 한전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설득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입선이 참석을 하지 마라. 우리의 요구안이 있으면 그냥 먼저처럼 공문을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에 따라 홍천군은 반대 대책위와 번영회가 참여하는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 무시 등의 이유로 한전의 입지선정위원회 해체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범군민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송전선로에 대한 폐해를 공감하고 있는 홍천군 번영회에서 주관한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 해산을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 그리고 우리 홍천 군민들의 뜻을 다 한대로 모아서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해서 함께 대응해 나갑시다. 한편 반대 대책위는 제12차 입지선정위원회를 앞두고 주민 갈등과 분란을 조성하는 한전과 홍천군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난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강원도의 대서양 연어 양식 사업이 올해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연어 양식 연구시설과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국내 연어 소비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수산자원 종묘 보급 사업을 해온 수산자원연구원. 양식 사육장에서는 30여 년 동안 어패류와 해조류 등 자원 회복이 필요한 종묘를 연구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양식 산업에 맞춰 사업 대상과 방식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기존의 양식동을 철거하고 대서양 연어 스마트 양식 연구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양식은 4차 산업을 접목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입니다. 부산과 경남, 전남에 이어 강원도는 4번째로 선정됐는데 대서양 연어 양식에 필요한 연구 기술을 개발해 민간에 보급합니다. 안정적으로 기술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서 육종이라든가 종자 생산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양식 어가들을 하고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전체 사업비 400억 원 가운데 300억 원은 연구시설 조성에 투입되고 나머지 100억 원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양식업체들에게 지원됩니다. 동원산업이 지난해부터 양양군에 대규모 연어 양식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강원도는 국내 연어 연간 소비량의 절반가량인 2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DMZ 일대에 추가로 연어 양식 산업단지를 조성해 아시아 시장까지 수출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DMZ 함흥 원산 청진 나진으로 연결하는 연어 양식 벨트를 조성을 해서 연어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강원도는 연어 양식에 적합한 입지와 축적된 양식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양식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지구별 추진 계획을 통해 올해 개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자청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동해망상 제1지구의 경우 개발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29명에게 보상금을 최근 지급했고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위원회에 지적 내용이 없었다며 개발이 정상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망상 2, 3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를 투자 유치 원년으로 정하고 기업 유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천억 원대의 빚을 안고 있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 매각 성사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강원도 개발공사에 따르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복수기업이 입찰 증빙 서류 제출과 400억 원대의 입찰 보증금 납부 등 절차를 진행하고 오늘 오전 11시에 개찰하게 됩니다. 2개 이상의 기업이 입찰 보증금을 납부해야 매각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이번에도 유찰될 경우 수의 계약 전환 등 다른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원주시가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 사업의 마지막 공정인 케이블카 설치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원주시는 케이블카 자재 발주를 이미 완료해 오는 4월 납품할 예정이며 12월까지 준공 후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이블카는 초속 5m의 속도로 시간당 1,500명을 수송할 수 있으며 972m 구간에 10인승 캐빈 22대가 자동 순환 방식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6월 공사에 들어간 유리다리와 전망대, 잔도와 데크 산책로의 조성 공사도 이르면 오는 10월 모두 준공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주에서 군장병 이발 여건 개선 사업이 진행됩니다.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현역 장병 등에게 국방부가 한 달에 1인당 10,000원의 이발비를 지원하고 병사는 외출 제도 등을 이용해 지역 내 이미용 업체에서 9,000원에 이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미용업 원주시 지부와 지역 군부대는 오늘 원주시 보건소에 업무 협약을 맺고 곧바로 제도 시행에 들어가고 개선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농촌 일손 돕기를 위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계절 근로자를 선발합니다. 강릉시는 지난 1월 법무부에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55명을 배정받아 농촌 일손 돕기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출국 기간 연장이나 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입니다. 이달부터 봄철 인기 어종인 가자미 4종에 강화된 금지체장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기름 가자미와 참 가자미, 용 가자미, 문치 가자미 등 4종은 몸 길이 17cm 이하의 개체를 잡거나 유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가자미 어획량은 10년 전 2만 톤에서 2017년에는 14,000톤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에는 18,000톤까지 회복됐습니다. 한편 인기 어종인 가자미 4종은 지역별로 부르는 명칭이 달라 소비자들도 금지 체장 기준에 따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추진하고 있는 1도 1 국립대 통합을 두고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생들의 동의 없는 강원대 강릉 원주대 통합에 반대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강원도 국립대학을 하나로 묶어 학생을 유치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양 대학 교직원의 찬성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정책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강원대 총학생회 등 학생단체들도 통합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두천에서 외국인 9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자 철원군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은 재난 문자를 통해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관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사업주나 농장주와 함께 오는 15일까지 보건소를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두천에서 집단 감염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철원과 인접한 포천과 의정부, 남양주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어제 오전 인제군 보건소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습 폭설로 하루 연기된 이번 백신 접종은 오늘까지 65살 미만의 실버홈 입소자, 종사자, 1차 대응 보건 인력 등 총 55명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인제군은 접종 후 이상 반응을 점검하기 위해 시간을 나누어 접종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해 119 구급대 등과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를 찾는 과정에서 강원도가 만든 전자출입 명부 클린강원 패스포트의 내역이 13차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식당과 카페 등에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접촉자를 찾기 위해 각 시군에서 현재까지 클린강원 패스포트 내역을 13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린강원 패스포트 설치율은 도내 식당과 카페 등 중점 관리시설이 98%, 영화관과 학원 등 일반 관리시설은 96%로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760만 건이 이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강원도 내 대학들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는 신입생 정원에 539명이 미달해 최종 등록률이 74%로 지난해 99%에 비해 2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강릉 원주대의 최종 등록률도 93%, 경동대는 96%로 지난해보다 4에서 7%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상지대학교와 한라대학교는 등록률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춘천교대는 100%, 강원대와 한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99%의 등록률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새학기를 맞아 오는 12일까지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주관으로 교육지원청과 시군청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조리실을 설치한 540개 학교 중 330곳을 우선 진행하고 나머지 219개 학교는 오는 9월에 점검합니다. 특히 하루 2번 이상 급식을 하는 학교와 식중독이 발생했던 학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던 학교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합니다. 춘천시가 시내버스 문제를 파악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모색할 활동가 50명을 모집합니다. 25개 읍면동별로 2명씩 모집하며 대상은 일주일에 2번 이상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등 대중교통에 관심이 있는 주민입니다. 활동가로 선발되면 한 달 10,000원의 교통비와 모니터링 한 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실적이 인정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